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 전문가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 국경절 이슈가 다가온 상태입니다. 자, 화장품주들이 제가 이렇게 표현해드렸어요. 제약주의 사촌격이다. 제가 이 방송을 출연하기 이전서부터 이데일리 방송에 나오고 타 방송에 나오면서 계속 화장품주는 제약주의 사촌격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그럼 제약 종목은 이제 안 가느냐? 절대 아닙니다. 지금 2차 상승 파동 초입에 와 있는 제약주들의 급등 패턴이 동일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죠.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내일 방송에 이 자리에 또 나올 건데 또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약주가 또 올라가는 걸 볼 것이다. 자, 오늘 오리엔트 바이오 상한가 같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지날수록 제약주들이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십자 MS 오늘장 20%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자, 그런 종목들의 패턴이 다 똑같아요. 2차 상승 파동 구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 들려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있을 이 국경절 이슈에 맞춰서 화장품주들이 올라갈 것 같은데 화장품주들의 지금 급등 패턴은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총망라한 다음에 다음 주의 장사를 지금 1시간 동안에 대박수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방송만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다음 주 장세에 돈을 벌 수 있는 종목과 전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왜 제약주의 사촌으로 화장품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이제 국경절 이슈 중국 수업이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화장품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데 제약주의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과 화장품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거의 뭐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사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약주 화장품주의 이 연관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일단 좀 갖도록 할 거예요. 말씀드릴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 빠르게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중국의 이제 최대 황금 연휴 국경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달력인데요. 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이제 쉬는 날입니다. 쉽게 해서. 지금 직장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와우, 그죠? 대박이죠, 그죠? 완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리고 그 전에 토, 일까지 하게 되면은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디든 가도 되죠. 서유럽을 놀러 가도 되고 동유럽을 놀러 가도 되고 그 어느 해외여행을 가도 부족하지 않을 시간을 연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인 입장에서 놀러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를 꼽자면은 또 한국이 굉장히 또 만만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추석 연휴 때 또 동남아 여행 가신 분들 많이 계시죠? 비행기 타고 4시간 이내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곳.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효도 관광 보내드린다고 중국도 많이 보내드리고 일본도 많이 보내드리잖아요. 자, 그런 느낌으로 중국인 관광객들도 우리나라 한국을 많이 찾아옵니다. K-팝, K-뷰티 이런 것들의 인기에 편승해서 화장품들도 많이 판매량이 올라가는 시즌이 바로 이런 황금 연휴 시즌이거든요. 우리나라 인구는 4,700만이지만 중국의 인구는 13억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구 중에 또 방한을 하고 체험한 다음에 화장품 판매를 하는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화장품주들이 중국 이슈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제약주의 흐름하고 동일하게 나올 수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약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막 영어로 막 어렵게 샬라샬라 써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뭐 별 내용 없습니다. 미국의 FDA 식약처라고 부르죠. 미 식약처에 이 그 신약을 판매를 해도 되느냐라는 부분을 승인을 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뭐 스테이지 4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단계별로 이 신약 그 후보 물질 약효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후보 물질을 개발하는 작업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그 엄청나게 많은 샘플 중에 필터링을 합니다. 걸러낼 거 걸러냈고 진짜 특효가 있는 부분들만 모으고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약효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 물질이 개발이 돼서 자체 임상을 거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제약주 매매하시면서 모 회사가 임상 1상에 성공을 했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게 이런 과정인데 150명의 이제 임상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500명, 그다음에는 5,000명 정도의 수준으로 임상 실험을 계속 참가하는 이제 그 임상 환자의 숫자를 늘려나가면서 진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차까지 완료가 된다 하게 되면은 이거를 FDA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본 다음에 이 내용에 하자가 없다. 임상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약효와 안정성 두 가지가 다 입증이 됐습니다라고 도장을 꽝 찍어주게 되면은 이제 시판을 해도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대가 6년, 7년, 1년, 도합 한 10년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서는 진행이 돼요. 엄청나게 길죠. 자, 그래서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는 성격이 어떠냐면은 10년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자, 지금 당장은 돈을 벌고 있지 못하지만 10년 뒤에 이게 FDA 승인이 된다면 여태까지 벌지 못했던 수조 원대의 자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벌지 못하지만 이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될 때마다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주들 중에 재무제표가 별로 안 좋아요.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올라가네요. 신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약주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잘못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애들이 이제 성장주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미래에 큰 매출액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산정받아서 올라가 주는 거죠, 주가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제약 사업의 특징입니다. 근데 화장품 다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화장품도 완전 똑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화면은 제가 그 모 기업의 화장품 판매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서 가져온 건데, 자, 보시면은 이제 기능성 원료, 뭐 화장품 요 두 가지 라인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뭐 피부 미용 혹은 이제 비만 이런 거에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약효가 있는 후보 물질들을 또 추출하는 과정을 거쳐요. 여기 보이시면 기능성 소재 추출 보이시죠? 자,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강압 농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기능성 물질들을 추출을 해난 다음에 필터링을 해서 소수로 압축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거를 화장품에 섞어가지고 이제 판매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고, 판매를 하기 전에 이 특효가 진짜로 특효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안전한지에 대한 부분의 안정성과 특효에 대한 승인 과정을 거쳐요. 마찬가지로 뭐 식약처를 통해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단계를 거치고 시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쓰시는 스킨 로션, 그리고 뭐 영양크림, 마스크팩 이런 데서 똑같아요. 원료를 추출합니다. 원료를 추출해서 화장품으로 특효가 있을 원료를 추출을 한 다음에 시제품, 샘플을 제작을 해서 이제 그 테스팅을 하는 거죠. 그 테스팅 과정이 끝났다 하면은 이제 찍어내는 겁니다, 공장에서. 그래서 우리 화장품 보면은 이렇게 가로치고 뭐 피부과 테스트 완료 뭐 이런 것들 써 있는 것들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주들도 제약주와 진행되는 사업 모델이 완벽하게 흡사하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화장품주들도 대표적인 성장주 업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돈을 버는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을 정리한 게 다음 화면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글씨가 조그맣게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장 큰 글씨는 보이시죠? 연구개발, 그리고 마케팅, 그다음에 이제 매출이 발생되는 이런 단계별로 가지게 되는데, 위에 빨간색은 제약주의 사업 모델을 말씀드린 거고 밑에 있는 파란색은 화장품의 사업 모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자,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신약 후보 물질을 추출하는 과정. 자, 그런 다음에 효능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과정. 그런 다음에 식약처의 판매 허가의 승인을 받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화장품도 기능, 약효가 있는 물질을 추출하는 과정, 그리고 효능과 안정성 검증하는 과정, 그리고 시판의 승인을 받는 과정. 이 과정이 연구 개발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 여기서 회사는 엄청나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합니다. 제대로 만들어낸 약, 항암 효과가 있는 난치병의 효과가 있는 약 한 개, 그거 하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화장품도 많은 뭐 여성분들 혹은 이제 남성분들의 구매욕을 자극할 수 있는 상품 하나.
이거 하나 제대로 팔리게 되면은 그 회사는 그걸로 인해서 성장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 가장 큰 돈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연구 개발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건 널리 알려야 되겠죠. 자, 널리 알리는 과정이 바로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 업체보다 우리 약이 더 좋아요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각종 병원이라든지 전문 병원의 병원장들을 상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세일즈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은 이제 항암제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부작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 회사 거는 이런 부작용을 없앤 그런 특효가 있는 약이고 FDA 승인까지 받은 약효가 검증된 겁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세일즈를 하게 되면은 그죠.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를 하겠죠. 화장품도 똑같아요. 화장품도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브랜드 굉장히 중요하죠. 이 화장품의 브랜드명 그리고 브랜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화장품 모델의 이미지가 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또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투자를 한 다음에 이 기능성과 효력이 입증이 되게 된다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판매량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주부님이 계신다 하게 되면은 나의 이제 젊고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자극이 딱 될 수 있는 특효가 있는 화장품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거뜬히 지갑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과정이 바로 이 마케팅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과정까지 성공한다 하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자동으로 돈이 벌립니다. 찍어내는 즉시 그냥 판매예요. 그래서 매출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공장을 가동하고 판매에 주력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게 되면은 제약도 그렇고요, 화장품도 그렇고요, 만드는 데에는 굉장히 비용이 적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비용이 적어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원료를 따져보게 되면 원료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확 올려서 판매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독자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자, 제약주들도 마찬가지로 특허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할 정도로 고액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저 비용에 고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가 발생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마케팅까지 가는 과정이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이 완료되는 순간 찍어내는 즉시 돈을 벌리기 때문에 저렇게 미래에 크게 돈을 벌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로 먼저 성장을 해주는 이런 종목들이 바로 이제 성장주 개념입니다. 반도체라든지 이런 뭐 자동차 뭐 이런 종목들처럼 지금 당장 돈이 벌리고 실적 발표 시즌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제약과 화장품이기 때문에 성장주 업종 내에서 같은 섹터에 있다라고 불릴 수가 있겠고요. 종목이 갖고 있는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제약주가 상승하는 시기에 화장품주가 상승하고 화장품주가 상승하는 시기에 제약주가 상승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됩니다. 제가 그 증거 자료를 가져왔어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잘 알고 있는 종목 아모레퍼시픽 대표적인 화장품주입니다. 그죠? 태평양이었던 브랜드 시절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르죠, 지금은. 그래서 엄청나게 잘 갔었던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은 여기 까만색 글씨 보이실 겁니다. 2014년도서부터 2015년도 상반기까지의 아모레퍼시픽 월봉상 추세를 현재 보고 계십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우리 그 월봉상 패턴 많이 배우셨죠? 똑같이 보시면 되세요. 예전에 10만 원대 있었을 당시에 주가가 횡보합니다. 근데 여기 화살표 3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주가가 찌그러져 있는 일정 가격 범위에서 시세는 내지 못하지만 거래량만 툭툭툭 들어온다. 큰 손이 등장했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자리 난다킨 패턴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자, 그 과정이 진행됩니다. 2014년도 연말에. 자, 그리고 나서부터 2015년도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주는 장세가 진행이 되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대 있었던 주가가 뭐 수정 주가 기준으로 45만 원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4배의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되었어요. 자, 대대적인 상승 구간이 열리게 되죠. 자, 시기가 언제냐? 2014년도서부터 2015년도 상반기까지 시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또 화장품주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산성 LNS라는 종목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골판지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 종이 판매 가지고는 장사가 좀 덜 되니까 이 종이에다가 화장품을 묻혀가지고 얼굴에 마스크팩으로 팔면은 대박이 날 것이다라는 거에 착안해서 회사가 마스크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가 상승이에요.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브랜드명을 바꿨죠. 리더스 코스메틱이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바꿔가지고 누가 들어도 마스크팩 관련주인 줄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옛날에는 약간 좀 어려웠었어요. 삼성 LNS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아무튼간 2014년도서부터 2015년도 상반기까지 추시를 보게 되면은 엄청 올라갔죠. 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거의 뭐 10,000원짜리 종목이 1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 버렸으니까 10배, 1000%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되었는데 자, 그 전에도 역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주가가 일정 횡보하는 구간대에서 거래량의 변곡이 한 차례 나타나고 나서 쭉 올라가주는 시세가 진행이 되었어요. 자, 시기가 언제냐? 2014년도서부터 2015년도 상반기 당시 화장품주들이 고공행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은 화장품주의 또 원료 사업 중에 굉장히 이제 또 최고로 불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온입니다. 자, 코스온이라는 종목도 보게 되면은 여기 난다킨 패턴이라고 써드린 네모칸 보이시죠? 네, 거기서부터 좀 기를 모았다, 힘을 모았다라고 볼 수 있는 추이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대세적인 상승이 진행이 됩니다. 종목의 상승 패턴을 보게 되면 다 똑같죠. 예.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 노관심 영역에서 거래가 크게 잡히는 시세는 변하지가 않는데 거래량만 크게 변하는 그죠? 큰 손이 들어왔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구간대 딱딱 표현해주고 난 다음에 쫙 고공행진. 화장품주에서도 2014년도서부터 2015년도 상반기에 이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화장품주가 저렇게 고공행진하던 시절에 그때 당시 유행했었던 제약주들은 가만히 있었을까라는 거죠. 왜? 사촌지간이니까.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주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약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은 동일한 시기 당시 그때 2014년도 15년도 당시에 이제 또 화제가 되고 있었던 또 제약주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현대약품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현대약품이라는 종목도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차트에 월봉상 추세가 나와 있는데요. 저기 위에 200% 상승이라고 써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게 언제 올라갔냐면은 저때 올라갔습니다. 2014년도서부터 2015년도 상반기 방금 전에 보셨던 코스온, 리더스 코스메틱, 아모레퍼시픽 자 이런 종목들이 고공행진하던 시절에 현대약품도 똑같은 추세로 올라갔었어요. 자 급등하기 전에 역시 마찬가지로 난다킨 패턴 그죠? 시세를 일으키지 않고 거래량만 크게 툭툭툭툭 큰손 자금들 들어오더니 고공행진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시기가 똑같은 시기에 현대약품도 급등을 했습니다. 화장품, 날자, 제약주 뛰어간다라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식에 대한 경험이 좀 짧기 때문에 저때 당시를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저는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때가 가장 제가 주식 투자를 가장 열심히 봤었던, 투자를 했었던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 당시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머릿속에 다 지나가고 있어요. 종근당 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종근당이라는 브랜드도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약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종목도 200%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언제 나왔냐면요. 바로 이 시기에 나왔어요. 2014년도서부터 2015년도 상반기 당시의 추이입니다. 자, 보게 되면은 4만 원대 있었던 종목에 그죠? 특별한 이슈, 특별한 시세 없이 그냥 횡보만 했었던 난다킨 패턴. 거래량은 크게 변곡하는 모습이 화살표를 통해서 표시가 되고 나서 또 200%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4만 원대 있었던 종목이 10만 원이 넘어가는 파동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 시기가 역시 마찬가지로 화장품주들이 상승했던 시기와 동일한 시점입니다. 똑같은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치솟았던 바로 그 시기에 같이 올라갔다는 거죠. 저 시기 동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 시기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냥 횡보, 박스피, 전형적인 박스피 장세에서 힘을 내지 못했던 때예요. 하지만 화장품과 제약이 저렇게 상승을 크게 해버렸습니다. 다음 화면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젠백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2014년도부터 2015년도 상반기 전체의 흐름입니다. 자, 보게 되면 이 종목은 1파동과 2파동이 둘 다 나왔어요. 자, 첫 번째 파동 난다킨 패턴
보여드렸었죠. 종목이 한번 거래량 잡히고 올라갔다가 추세가 죽습니다. 자, 추세가 죽은 다음에 또 새로운 주인이 등장하면서 제도약의 영역 나오게 되면은 떴다박 패턴이라고 얘기해 줬었죠. 떴다박 패턴 보여주고 나서 고공행진 합니다. 자,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15년도 상반기까지 젠백스 췌장암 백신 분야에 진출되어 있죠. 주가 300% 상승했어요. 자, 그 시기가 언제다?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제약주가 상승했던 시기와 지금 화장품주들이 상승했던 시기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도 2차 상승 파동을 보이는 종목들이 종종 표출이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현재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2차 상승 파동의 초입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주 시세가 한 번 더 진행이 되고 화장품주가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나올 것 같은데, 때마침 국경절 이슈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제약주의 2차 파동과 또 화장품주의 2차 파동이 같이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좀 분석이 되고 확신이 드는 그런 현재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주들과 제약주 2차 상승 파동 초입에 있는 종목을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의 내용인데, 요즘 뜨는 제약주들의 급등 패턴을 또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MS부터 오리엔트 바이오까지 있는데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녹십자 MS라는 종목서부터 하나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또 올라갔어요. 차트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녹십자 MS 보시게 되면은 오늘 종목이 한번 또 올라갔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가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어디까지 갈 거니 물어보고 싶습니다. 녹십자 MS가 21,900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장에 추가 파동이 또 진행이 되었어요. 야,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또 올라가네 싶었던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 생각 똑같이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종목이 이제 월봉상 추이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월봉상 추이를 보았을 때, 자, 여기 봐보세요. 2017년도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자, 종목이 이 박스 범위 안에 횡보하고 있었을 당시 제가 많이 보여드렸었죠. 자, 이때 당시 빨간색 화살표, 아무도 관심이 없는 영역. 이때 당시로 돌아가서 2017년도 당시에 녹십자 MS를 만나게 됐으면은, 야, 이 종목은 뭐냐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올라봤자 11,500원, 떨어져봤자 10,000원. 이거 뭐 그러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가까이 보내요. 굉장히 재미가 없죠. 하지만 이렇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재미없는 영역 속에서 빨간색 화살표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은 이 종목에 정보력이 있고 자금력이 있는 큰손 주체가 대량의 거래량을 들고 와서 그 저점에 있는 주식의 일대를 그냥 싹 쓸어서 매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으로 표현해드렸죠. 부동산의 정보력이 있고 자금력이 있는 난다킴 아줌마가 딱 들어와가지고 이 지역은 재개발이 될 지역이다라는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논과 밭을 싹 그냥 쓸어서 매입을 먼저 해놓는다. 그런 식의 느낌이 주식에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녹십자 MS가 이와 같은 구간대가 바로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래량만 큰 변화가 나오는 자리. 자,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니까 종목이 상승을 합니다. 자, 얼만큼 올라가냐면은 10,000원대 있었던 종목이 17,000원대까지 70% 상승 파동을 1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게 1파동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첫 번째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된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최근에 또 무역 분쟁 이슈, 환율 전쟁 이슈가 진행이 되면서 10,000원 이하까지 떨어지게 됐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더니 여기서 또 한 번 화살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것도 지워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이 잘 안 보이시니까 밑에 거 지워버리고, 여기입니다.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한 차례 더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시세가 터져버리죠. 그래서 2차 상승 파동이 쭉 진행이 되면서 상승을 확 해버립니다. 자, 1차 상승 파동 구간대가 좀 짧기 때문에 2차 파동이 더 크게 나와주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약주의 지금 패턴이 어떻다? 2017년도서부터 한번 올라갔었던 제약주들이 고꾸라진 이후에 여기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다. 2차 파동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십자 MS도 이런 과정 속에서 2차 파동을 통해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종목 중에 하나 또 고려제약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줬죠. 오늘 장중에 20%가 넘는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 패턴 잘 보세요. 자, 주가의 시세가 변하지 않습니다.
주가의 시세가 변화하지 않는 바로 이 과정 속에서 빨간색 화살표가 또 등장을 해버려요. 자, 빨간색 화살표가 등장한 이후에 종목의 시세가 한번 갔다 오죠. 자, 그런 다음에 시세가 다시 한번 떨어져가지고 예전의 자리까지 재차 돌아오는 모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18년도 한 7월, 8월경 정도가 돼요. 바로 이때이죠. 바로 여기입니다. 자, 요 과정이 진행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반등 전환돼서 여기서 이렇게 또 올라가죠. 네. 보면 똑같아요. 자, 주가가 시세를 내지 않고 횡보하던 시절 노관심 영역 1년 동안 횡보. 자, 그런데 큰손 난다킴 아줌마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가죠. 한 사이클 크게 가고 그다음에 쭉 내려왔다가 예전의 자리에서 재차 상승. 자, 이게 2파동. 예, 바로 이 동그라미 친 자리가 2파동이라 볼 수가 있어요. 자, 제약주의 시세가 지금 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들 또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려제약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버렸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셀바스 헬스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비슷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빨간색 화살표 나왔던 구간대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진 자리에서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이런 자리들 확인이 되죠. 네. 그로부터 종목의 시세가 한번 쭉 진행이 되면서 1차적인 상승 파동 한번 보여줬어요. 자, 그런 이후에 종목이 쭉 빠집니다. 무역 분쟁, 환율 전쟁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쭉 빠지게 되다가 5,000원대까지 내려가게 되니까 여기서 재차 다시 한번 힘을 잡아주게 되죠. 자, 그러더니 이번 달 한 달 동안 50%의 상승 파동이 또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 쳐드린 차이가 1차적인 상승 파동이 나왔던 구간. 자, 그리고 한참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또 2차적인 상승 파동이 나오는 모습으로 오늘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이번 한 달 동안 또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런 식의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종목 하나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온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 바이온이라는 종목도 오늘 장중에 상승세를 꽤나 보여준 종목입니다. 7%의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이 들 올라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보시게 되면은 지금 패턴이 반복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자, 일정한 가격 범위 안에서 거래량만 툭툭툭 들어가는 모습. 그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계 큰손 난다킴 아줌마의 등장. 예, 말씀해드렸었죠. 자, 그게 등장한 이후에 바이온도 엄청난 상승세 보여주면서 급등을 합니다. 5,750원까지 1차 상승 파동을 진행을 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쭉 떨어져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추세를 여기서 돌려내고 있는 상태이죠. 근데 지금 양봉이 쓰다가 만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서 8월 달까지는 싹 올라가 줬는데 9월 달은 약간 좀 정체의 분위기. 근데 오늘 장은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추세를 봤었을 때 종목이 3,000원 선까지 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연이라는 종목도 지금 현재 2차 상승 파동에 초입에 와 있는 종목으로 보여요. 물론 오늘 장에는 올라갔습니다. 일봉상 추세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장중 11%, 오늘 장마감 종가 기준으로 7.8% 올라갔어요. 하지만 요거는 시작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월봉상 추이를 봤었을 때는 2차 상승 파동이 여전히 초입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들이 나와주고 있는 게 바로 제약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 상한가 나왔던 오리엔트 바이오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리엔트 바이오라는 종목은 좀 크게 보도록 할게요. 과거에 굉장히 세게 올라갔었던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냐면은 2014년도서부터 2015년도 당시입니다. 화장품주들이 급등했던 시절. 그때 오리엔트 바이오도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는데요. 여기서 고공행진을 한번 해줬죠. 예, 그리고 종목이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화살표 들어오면서 또 난다킴 패턴이 확인되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 과정이 진행이 된 다음에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500원짜리 종목이 3,000원까지 올라갑니다. 6배 상승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쉬어요. 예, 오랜 시간 동안 쉬었다가 바로 여기서 1,000원 이하에서부터 이전에 고점을 한번 찍었던 자리 표시를 해드릴게요. 전고점 지역. 여기 전고점 지역에서 반등 포인트를 잡더니 오늘 급등을 해버렸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1차적인 상승 파동이 굉장히 세게 진행이 됐다가 너무 세게 진행되는 바람에 오랜 동안 쉬었다가 예전에 전고점 자리에서부터 재차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 장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거에 크게 상승 시세를 보였던 이런 종목이 지금 재차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가는 2차 상승 구간대에 와 있는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약주만 이런 파동을 보이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약주의 흐름과 화장품주의 추이는 사촌격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드렸죠. 지금 그래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위치가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고 있어요. 2차 파동의 초입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서부터 한국 화장품 제조사부터 뭐 하나투어까지 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련된 재료가 있는 종목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짧게 표현해드리게 되면은 2017년도 하반기 당시에 여기서 한번 크게 상승을 해줬고 한참 눌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죠. 흐름이 똑같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제약주들의 급등 타이밍 때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올라가는 패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은 코스온이라는 종목 아까 전에 보셨죠? 2014년도서부터 2015년도 대세적인 상승이 나왔던 종목.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고공행진 했었어요. 고공행진 하다가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쉬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추세가 받쳐주고 있는 모양새이죠. 자, 그러면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버릴 기세예요. 자,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버린다 하게 되면은 2년 동안 발생하지 못했던 시세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위쪽으로 쭉 시세가 열려줄 수가 있겠죠. 지금 그 코소니안 종목도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것으로 굉장히 예상이 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산성 LNS 지금 사명 리더스 코스메틱으로 바뀌었다라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도 과거에 1000% 상승 파동 나온 이후에 지금 현재 이 구간대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거래량을 모아나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2차적인 상승 파동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만 있느냐? 자, 중국 소비주 중에서는 또 락앤락이라는 그런 종목처럼 중국 소비와 관련되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자,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자, 이때 당시 월봉상 오랜 시간 동안 횡보하다가 1차적인 상승 파동을 보여주고 나서 지금 추이가 싹 다 꺾여 있는데 지금 여기서 스탑, 더 이상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멈춰져 있어요. 이전에 형성했었던 이 정고점 지역에서 정확하게 바닥을 만들려고 구간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락앤락이라는 종목도 지금 현재 시점서부터는 추세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투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여행 관련 주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인 중국 관련된 종목이죠. 자, 보시면은 이때 월봉상 대바닥에서 시세 한번 모으면서 한번 출발했습니다. 자, 6만 원에서부터 12만 원까지 상승 파동 한 차례 진행해줬고 최근에 지수 빠지면서 같이 떨어졌어요. 제약주 하락하던 시기에 같이 하락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양봉 시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자, 여기까지만 떨어질 거야. 이전에 저점을 형성했던 전저점까지만 떨어질 거야 라는 모습을 한 차례 표현해 줬습니다. 추세 전환에 2차 파동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초입의 구간이에요. 자, 지금 그래서 중국과 관련돼 있는 재료주들, 화장품주들, 그리고 뭐 하나투어 같은 여행주들, 락앤락 같은 중국 소비주들이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래서 제약주들의 상승 파동과 지금 이제 그 중국 소비와 관련돼 있는 화장품주들의 상승 추이가 비슷하게 시차의 간격을 두고서 올라가고 있는데 다음 주 국경절입니다. 저는 이번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보다도 화장품주들의 시세가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실전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오늘의 딱 한 종목을 또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화장품 쪽에서의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화면이 바로 나오고 있네요. 자, 이 화면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상승 파동 나오기 전에 시그널, 난다킨 패턴 나와주고 한 파동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종목이 쭉 떨어졌어요. 자, 난다킨 패턴이 나왔던 자리까지 또 떨어지게 되니까 빨간색 화살표가 또 등장하죠. 자, 그런 다음에 제도약의 영역까지 온 다음에 지금 충분히 시세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아래 꼬리를 남긴 채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서부터의 시세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 오늘장 딱 한 종목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저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강의 내용을 숙지하신 다음에 실전 투자 경험을 계속 쌓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실전 투자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 되겠고요.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의 장세를 공략해 볼 수 있는
특급 종목이 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모두 다 궁금증을 해소를 해드리니까 많이들 찾아오셔서 좋은 종목,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할게요.